만우절만 되면 대학 캠퍼스에 난데없는 교복바람이 붑니다. 언제부턴가 대학가의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이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캠퍼스를 거니는 이들은 모두 대학생입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교복만 보면 알 수 있는 학교 이름.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이제 남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학교였고 또 그런 선배들도 다 알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 나왔어? 이래서 제가 대답을 하면은 약간 오 뭐 이런 분위기였어서. 저는 제가 좋은 고등학교 나오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랑. 학교 수는 일반고가 훨씬 더 많지만 명문대 진학률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진학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대학에서 동문을 만날 확률도 높습니다. 몇몇 학교는 대학 이름과 소속 학과가 적혀있는 단체복에 출신 고등학교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제 대신이 1.1 그 정도 되는데 일반고에서 1.1이란 이제 그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써볼 수 있는 정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 붙는 정도가 아니라 아, 이 정도면 한번 서울을 노려볼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걔네들은 무슨 외고나 특목고나 무슨 내신이 2로 시작하는데 스카이를 그냥 써서 간다니까 놀랍죠 거기서. 이 넓은 캠퍼스에 대현이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게 낯선 학기 초. 동문이 많은 친구들은 끼리끼리 쉽게 어울리고 선배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대현이는 오롯이 혼자 힘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환경에서 이 정도까지 뚫고 왔으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랑 와 그래도 어떻게 뚫고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오면 완전 밑바닥 까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랑 이제 두 개가 항상 왔다 갔다 하죠. 출신 학교는 대학 생활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출신 학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요. 실제로도 학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1등은 뭐 어디 과학고고 2등은 어디 과학고고 막 하면서 막 일반고 평균은 몇이고 과학고 평균은 몇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과거 애들한테 보여서 걔네 중심으로 약간 스터디가 이루어진다거나 특히 막 시험 기간 전에 걔네 중심으로 너 어디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랑 친한 애에 따라서 학점이 바뀌어요. 근데 초급 중국어, 초급 스페인어 이런 거 다 외고에서 다니는 애들이 다 해가지고 다 양민학살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되게 심하고 이래서 이제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 경쟁에서도 고등학교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문회를 통해 형성되는 인맥과 정보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무슨 외고팸, 뭐 민사고팸 이런 식으로 약간 걔네끼리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을 하고 또 거기 안에서 또 정보가 많이 그거를 1, 2학년 때는 별로 좋은지 몰랐거든요. 뭘 또 대학교 와서까지 저렇게 그런 데를 가지 막 이랬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뭐 선배가 인턴 자리를 소개시켜준다던가 이렇게 약간의 추천인의 이름을 이제 써줄 수 있게 커넥션이 형성이 되고 어디 기업에 필요한 스펙 같은 거라던가 아 이번에 어디 기업에서 뭐 채용하는데 내 소개로 하면은 아마 거의 될 것 같다고 이런 글도 올라오고 컨설턴트를 내가 하고 있는데 내 후배면 더 좋을 것 같아 바로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고등학교 인맥이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건 사회에서 힘있고 잘 나가는 선배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법조계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은 특목고인 외국어 고등학교가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평가르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때 막 그러면 특목고랑 일반고랑 이렇게 나누자 그럴 때 일반고 한 4명 있는데 여기 7명, 8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술 게임 할 때도 외고 마셔. 일반고 마셔. 일반고 아닌 사람 마셔 이런 거. 외고 하면 그냥 공부 잘하네. 정시로 들었더니 공부 더 잘하네. 걔네가 정시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약간 이런. 그래도 정시가 짱이지. 그래도 야 니들은 뭐 내신도 안 좋은 것들이 하면서 막 하는데 서열화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면 약간 정시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이 논술이고 걔네도 체제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래가 약간 다른 수시인 것 같아요. 입학 전형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수능 결과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정시와 달리 수시는 그 종류에 따라 수능 성적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정시나 다른 전형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입학을 하려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어학특기자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재외국민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슝 올라간다. 수시는 뭔가 반칙 쓴 것 같고 왠지 요새 입학사정관 이런 것도 말이 많은데 그냥 돈 내면 싸울 수 있지 않니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 성적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저 대학에 붙었지 하고선 알아보면 외국인 전형이래. 특기자로 들어왔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정시를 보고 온 사람들한테 학기 초에는 되게 무시를 은근 받았었어요.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꿀 빨고 들어왔네. 뭘 하다 실수를 하면 역시 영어 특기자는 좀 생각이 없네. 어디를 가서나 네 전형이 뭐야 그러면은 되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져요 이게. 재회는 집도 꽤 살고 외국 나왔다 와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외 국민 전형의 친구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얘가 우리보다 공부를 안 했구나는 확실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공정하죠. 왜 쟤한테 외국에서 산다는 이유로 특혜를 줘? 인터넷에서는 수시 전형 출신들을 벌레에 빗대 수시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뽑았길래 이런 학생들이 들어올까? 왜냐하면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얘보다 똑똑한 학생들이 반에서 10명 넘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학생들을 뽑아놨지?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죠.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 들었는데 쟤네들은 참 쉽게 들어온다. 네. 나보다 못하는 애가 나랑 같은 학교를 들어왔다. 그냥 그거 자체가 억울하죠. 나는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쟤는 낫다. 아무래도 못했으면 노력을 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논술로 붙었으면 학원빨, 돈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능밖에 없었던 친구들의 이 뭔가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던데 2번의 기회를 가진 거 아니냐고 너네는. 자기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올해 국립과학기술원에 입학한 구현이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현이는 기회균등이라는 전형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기회균등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은 모두 같은 전형으로 프랩이라는 기회균등 출신들의 모임입니다. 프랩이 뭔데? 기균캠. 그래. 바로 이렇게 돼요. 애들 만나는 애들마다. 그래가지고 그래. 저 눈빛은 뭐지? 하고 시작하고. 정시로 들어오는 그래? 이 느낌이라.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제가 농어촌에서 왔다 기회균등을 밝혔어요. 그걸 밝혔는데 이제 그냥 거기 있는 친한 친구들 생각해서 이렇게 입시 이런 얘기하다가 야 너 농어촌으로 온 애가 뭔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때 생각을 했죠. 애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날 알게 모르게 닿게 보는구나. 하지만 같은 전형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또 다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직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너는 자사고에서 직윤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너도 괜찮다 이런 거잖아요. 직윤이나 기윤은 이제 마이너스 요소인 거고 자사고는 플러스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윤인 학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지만 자사고 직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상쇄되기 때문에 그냥 0이라는 거죠. 출신 고등학교와 전형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중요한 자격이 됩니다. 실제로 과외를 구하고 있는 2명의 학생이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저 과외 구한다는 거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저 실례지만 고려대학교 무슨 과세요? 그러고 고등학교는 혹시 외고 나오셨나요? 네, 저 서울 명덕외국어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아니요, 외국어 고등학교는 안 나왔고요. 그냥 일반고 졸업했습니다. 아, 특목고도 아니고요. 일반고 졸업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알아보고 네. 연락 드릴게요. 외고를 졸업한 학생은 전화를 끊고 2시간 만에 과외를 시작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일반고 출신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근데 과외 구할 때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전형으로, 그러니까 수시예요, 정시예요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지역균형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수능은 얼마나 나왔는지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직윤은 아무래도 내신만 좋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나 봐요. 수능 공부를 맡기고 싶으신 분들이. 출신에 따라 다르게 보는 시선은 새로운 서열을 만듭니다. 곧 있을 수강 신청에 한 학기에 학점이 달려 있습니다. 말고 그래. 안 된다 생각해 그냥 그거. 맞아.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지금 마케팅 몇 대 몇일까?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려면 3.7 0.1초라도 빨리 접속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듣고 승부가 갈리는 건 순간입니다. 야, 손에 땀나. 진짜 일찍 가죠. 8, 7, 6, 4, 2, 1, 0. 함성과 탄식이 엇갈리는 순간 망했다. 야, 같이 망했다. 야, 하나도 안 된다. 자신의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복수 전공은 가뜩이나 열띤 경쟁을 더 가열시킵니다.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하잖아요. 거의 한 98, 90%는 다 경제 경영을 쓴대요.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인문대가 가장 많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과일수록 그 비율은 낮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역시 사회학과지, 사회과학부는 사회학과지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왜 그래 다 같이 굶어 죽는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경제나 경영 복전을 하고 있어요. 우린 안 돼. 우리는 뭐 기업들이 싫어해. 우리는 뭐 돌 던지는 애래. 이렇게 막 자기 비하를 많이 하고 실제로도 취업이 잘 안 되는 편이기도 하고. 현우는 남들이 부러워한다는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경영학과라고 소개하는 일은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다른 과에서 경영학과로 옮긴 전과생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영학과긴 하니까 막 경영인의 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아는 사람들도 없고 살짝 소외감 같은 거 느꼈었죠. 뭔가 거저먹고 들어온 애다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선배분들 중에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니 꿀 빨았네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되게 그래요 그러면서 되게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네, 복수 전공 하면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커뮤니티에 제대로 편입이 되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라고 소개를 하지 내가 경영학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복전을 할 때 약간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정보 공유나 커뮤니티 자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대학에서 학과로, 학과에서 다시 출신 고등학교와 입학 전형으로 끊임없이 남과 나를 구분하려는 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게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차별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얘네가 그럼 너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인식이 없고 이런 세월하고 없으면 너네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목표로 선생님들 다 이것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은 높은 데 들어가 안 그러면은 너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목표로 살아왔는데 너네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애들이랑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라. 사람을 학교 네임밸류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 저도 아는데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왔는데 이제 그게 말짱 도루묵이래. 이러면은 나는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오려고 했나. 억울하죠. 술 게임 할 때도 외고 마셔. 일반고 마셔. 일반고 아닌 사람 마셔. 이런 거도 있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외고 하면 그냥 공부 잘하네. 정시로 들었더니 공부 더 잘하네. 걔네가 정시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약간 이런 그래도 정시가 짱이지. 그래도 야 니들은 뭐 내신도 안 좋은 것들이 하면서 막 하는데 서열화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면 약간 정시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이 논술이고 걔네도 체제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래가 약간 다른 수시인 것 같아. 수시는 뭔가 반칙 쓴 것 같고 막 왠지 요새 뭐 입학사정관 이런 것도 말이 많은데 그냥 뭐 돈 내면 싸울 수 있지 않니 뭐. 프레임 뭔데? 기균캠. 그래. 바로 이렇게 돼요. 애들 만나는 애들마다. 그래가지고 그래. 저 눈빛은 뭐지? 하고 지나가고. 정시로 들어오는 그래? 이 느낌이라.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제가 농어촌에서 왔다 기획 능력 밝혔어요. 그걸 밝혔는데 이제 그냥 거기 있는 친한 친구들 생각해서 뭐 이렇게 뭐 입시 이런 얘기 하다가 야 너 농어촌으로 온 애가 뭔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때 생각을 했죠. 애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날 알게 모르게 닿게 보는구나. 근데 과외 구할 때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전형으로, 그러니까 수시예요, 정시예요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지역균형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수능은 얼마나 나왔는지 여쭤보시는데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인문대가 가장 많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과일수록 그 비율은 낮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역시 사회학과지 사회과학부는 사회학과지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왜 그래 다 같이 굶어 죽는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경제나 경영 복전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학과로, 학과에서 다시 출신 고등학교와 입학 전형으로 끊임없이 남과 나를 구분하려는 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게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차별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은 높은 데 들어가 안 그러면은 너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목표로 살아왔는데 너네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애들이랑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라. 사람을 학교 네임밸류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 저도 아는데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왔는데 이제 그게 말짱 도루묵이래. 이러면은 나는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오려고 했나. 억울하죠.